2026년 1월 30일 금요일 시장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날 금융시장은 단 한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자마자 그야말로 격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가 지명되면서 축발된 우리가 워시 초크라고 부르는 현상인데요. 오늘 분석에서는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장의 연쇄 반응을 일으켰는지 그 배경과 결과를 아주 상세하게 해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명의 정책 입안자 후보가 그것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명 단계에서 주식은 물론이고 채권, 원자재, 그리고 통화시장 전체를 이렇게까지 뒤흔들 수 있었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당시 시장의 분위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바로 르네상스 매크로의 넬 두타가 내놓은 이 평가일 겁니다. 아주 신랄한 비판이죠. 최악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 금융위기라는 디플레이션 공포 속에서도 인플레이션을 걱정했던 인물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한 문장이야말로 시장이 케빈 워시라는 인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등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을 아주 정확하게 함축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사건의 발단은 바로 이 정치적 발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이사를 공식 지명한 것. 이 지명은 시장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종의 서프라이즈 인사였고요. 그리고 그 즉시 금융시장의 모든 것을 바꿔놓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공포에 떨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이 매파라는 용어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케빈 워시는 바로 이 매파 성향의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단순히 금리를 올리는 수준을 넘어서요, 팬데믹 이후 시장을 지탱해온 양적 완화, 즉 돈 풀기를 통해 늘어난 연준의 막대한 자산을 다시 거둬들이는 것, 다시 말해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적극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에 시장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유동성의 시대가 끝날 수 있다는 공포죠. 자, 그럼 이제 지명 소식이 전해진 직후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단 하나의 뉴스가 어떻게 자산시장 전반에 걸쳐서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인 충격을 일으켰는지 그 흐름을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역시 주식시장이었습니다. 즉각 하락세로 돌아섰죠. S&P 500 지수는 6,939.03으로 마감하면서 0.43% 하락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0.94% 하락하며 가장 큰 타격을 입었는데, 이는 기술주 밸류에이션이 장기금리 상승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반면에 다우존스는 방어주들이 일부 버텨주면서 0.36% 하락에 그쳤지만 금리 인상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1.2%나 급락하면서 시장의 공포 심리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사실 이날 시장의 핵심은 바로 이 채권 시장의 반응에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루 만에 2.6bp 상승해서 4.25%를 기록했고, 30년물 같은 초장기 국채금리는 무려 3.0bp나 오르면서 4.88%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것은 투자자들이 앞으로 단순히 금리가 오르는 것을 넘어 더 높은 금리가 더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특히 장기 금리가 더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은 워시가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를 선호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이날 목격한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은 과거에도 여러 번 경험했던 테이퍼 텐트럼, 우리말로는 긴축 발작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시중에 풀던 돈줄을 조일 것이라는 그 공포감만으로도 금융 시스템 전체가 발작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이죠. 워시의 지명은 바로 이 공포의 스위치를 켜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채권 금리가 오르니 당연히 미국 달러는 상당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루 만에 0.4% 이상 급등했는데요. 이는 매파적인 연준의 정책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달러 자산의 매력도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격에 선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해진 달러는 다른 자산, 특히 원자재 시장에 또 다른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케빈 워시 지명이라는 충격은 시장에 이미 존재하던 인플레이션 우려와 결합하면서 그 파급력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아침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 PPI 데이터는 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5% 상승했는데 이건 시장 예상치였던 0.2%를 2배 이상이나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이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죠. 결국 매파적인 연준의 등장이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다는 시장의 공포를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된 셈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당시 시장이 얼마나 복합적인 충격에 휩싸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강달러와 금리 인상 공포라는 거시적인 압박에 더해서 중국이 은과 원유 펀드에 대한 거래를 중단시켰다는 규제 뉴스가 전해지면서 귀금속 시장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붕괴를 맞았습니다. 은 가격은 하루에 최대 15%, 금 가격도 최대 6%까지 폭락하면서 투기적으로 쌓여있던 포지션들에 대한 대규모 청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고통은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으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막대한 유동성의 힘으로 성장해온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자산들은 이제 그 유동성의 수도꼭지가 잠길 수 있다는 전망 앞에서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험 자산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시장 전반을 지배했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 와중에 모든 것이 하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서요. 이런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놀라운 강세를 보인 시장의 특정 영역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강력한 개별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진 기업들은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있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한 폭발적인 기대로 샌디스크는 무려 20% 이상 폭등했고 UGG와 호카라는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데커스 역시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내놓으며 13% 넘게 급등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스페이스X와의 합병설이 돌면서 3.33% 상승했고 애플 역시 기록적인 아이폰 판매 실적 덕분에 0.46% 상승 마감했습니다. 거시경제의 공포를 이겨낸 개별 기업의 힘을 보여준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시장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커지자 월마트나 펩시코와 같은 필수 소비재 기업으로 자금을 이동시켰습니다. 이들 기업은 경기가 좋든 나쁘든 꾸준한 수요가 보장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 대표적인 방어주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월마트가 1.47%, 펩시코는 3%나 상승했죠.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투자자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날 시장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앞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두 가지 뚜렷하게 다른 전략적인 경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크게 두 가지 길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공격적인 전략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인 AI 하드웨어 트렌드에 집중하는 것이죠. 특히 소프트웨어보다는 확실한 실적이 나오는 메모리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SMH나 VGT 같은 ETF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둘째는 안정적인 전략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견디기 위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진 필수 소비재 같은 방어주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XLP나 XLE 같은 ETF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각 전략에는 명확한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합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VIX 지수입니다. 이날 VIX는 3% 이상 급등하면서 17.44를 기록했습니다. VIX 지수가 오른다는 것은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기대, 즉 공포심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투자자들이 추가 하락에 대비해서 옵션과 같은 파생 상품을 통해 적극적으로 위험 회피, 즉 해지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날의 충격이 완전히 진공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배경에는 이미 미국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73%까지 치솟는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 고조, 여기에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한 중국의 갑작스러운 규제와 같은 여러 다른 위험 요인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기초 체력이 약해져 있던 상태에서 충격이 온 것이죠. 자,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은 한마디로 정책의 전환 가능성이 문제적인 경제 데이터와 정면으로 충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충돌은 시장 전반에 걸친 위험 자산의 가격 재조정을 강요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더 이상 풍부한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즉 펀더멘털로 이동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하루였습니다. 결국 핵심적인 결론은 이 이중적인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긴축 공포, 원자재 붕괴, 정치적 리스크 등 부정적인 신호가 시장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애플이나 샌디스크처럼 확실한 펀더멘털을 가진 기업들은 강력한 성과를 보여주면서 품질의 중요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시장에서 소위 옥석 가리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분석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미래지향적인 질문을 남깁니다. 유동성이 점차 줄어드는 새로운 시대에 과연 시장의 기반은 견고한 기업 실적이라는 단단한 땅 위에 세워질 것인가? 아니면 높아진 금리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가라앉을 것인가? 앞으로 시장을 정의하게 될 이 핵심적인 긴장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모든 투자자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